자, 제가 7월부터 얘기를 드렸죠. 7월, 8월, 9월, 한 10월 중순까지도 이게 시장이 계속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게 증시가 몇 번 8월에 한번 급락하고 반등하고, 그리고 또 급락하고 반등하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기술적 반등 나올 때마다 되게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기 빨리 추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닥에서 돈을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분이 있을 때마다 제가 10월까지는 그렇게 급할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진짜 우리 계약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 다음에 주문을 넣고 체결되면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증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데피니션을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전략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제가 이제 10월 달까지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네타냐후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느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바이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되면서 지금 해리스한테 저거 공이 넘어갔죠. 그리고 바이든 때는 완전히 트럼프한테 밀렸었는데 지금 해리스 때 역전해서 지금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네타냐후는 바이든의 힘이 약해지면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이렇게 대놓고 돈놀이인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근데 전통적으로 뭐 돈을 많이 쓰는 그 인종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고, 그 마쿠에서 완전히 좀 좌지우지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막상 지방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 지방 그 경상도와 전라도 인구가 수도권에 많이 올라와 있고, 거기서 이제 추석 민심에서 향방을 또 많이 가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체는 뭐 미국한테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미국에 사는 유태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유태인이 미국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 법, 스타트업,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힘이 그 막강하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진짜 직접적으로 정말 그 펄스 할 수 있는 그 힘을 세력을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유일한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뭐 믿을 수 있는 게뭐 미국의 유태인, 그 유태인들의 돈이죠. 그리고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 뭐 이건데, 이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트럼프랑도 뭐 정치적으로 친하다 안 친하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상당히 그 교감과 교류가 있다는 거는 뭐 언론을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민주당을 맹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중동의 그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 철군한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계속 나는 거, 특히 두 개의 전쟁, 그 이스라엘 전쟁과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그래도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찍어 누를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뭐 정보 수집 쪽으로만 가지고 제한적으로 군사 활동을 했었지만, 뭐 이제 뭐 한 달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누가 됐든 간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뭐 화해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대통령은 그 누가 되든 간에 일단 미군이 참전하지 않게끔, 전쟁의 확전으로 가지 않게끔 으름장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국방비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원래 힘이라는 거는 때리기 전이 무서운 거지, 막상 때리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세게 때렸다고 하면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 덜 세게 때렸다 하면은 저 종이 호랑이 이러면서 굉장히 민망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란한테 굉장히 그 평화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 중동에서는 약간 이런 거죠. 그 옛날에 6.25 전쟁 때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계속 휴전 협상을 하면서도 고지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한 평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전진해서 우리 땅을 조금만 늘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더 치열해지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이스라엘을 뭐 이스라엘 침략당하게 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미국의 입장이 또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으로 나가서 거기에 뭐 전쟁에 휘말리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미군이 조금 더 국방비를 더 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걸 되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6.25 전쟁 직전에 협상하기 전에 고지전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때 어떻게 보면은 물 만난 고기처럼 강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 증시가 빠져주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 지금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그 다음에 유동성을 막 깔아놓은 다음에 그 현금이 굉장히 흔해지는,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시기였다. 그러면은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증시의 화두가 그때는 성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유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강성으로 나가도 60불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오늘 지금 뭐 지금 레바논의 육군을, 지금 탱크가 지금 130대가 국경에 대기하고 있고, 또 지금 저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또 미사일 날리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어때요? 유가는 한 최근 일주일 동안 떨어졌다가 오늘 한 2%인가밖에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0월까지 변동성 이어질 걸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고, 뭐 이 사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금 증시는 뭐 더없이 땡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물려서 고점 내려오는 과정에 너무 빨리 물타기가 돼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신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 혼자 잘못해서 물리는 거는 그냥 팔아야 돼요. 뭐 내가 개별 종목 뭐 상장 폐지 들어갈 거를 뭐 잘못 들어갔다거나, 뭐 섹터를 좀 잘못 봐서 2차전지 고점에 들어갔다거나, 뭐 이러면은 팔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네타냐후가 이런데 증시 빠지는 거에서 이거를 뭐 풋옵션을 매수하고 선물 매도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이 힘든 거잖아요. 다 같이 힘든 거는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도 있고, 또 이럴 때 아니면 도대체 주식 언제 싸게 삽니까? 물론 이제 하루하루 조금 밀리면 뭐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 아니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아 이게 뭐 내가 뭐 1년에 정기예금 한 5% 먹으면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에 5% 10%씩 밀리면 너무 괴로워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왜 주식을 해요? 하루에 5% 10%씩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5% 10%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악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면,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내가 너무 못해서 물린 거면은 그 손절이 맞는데, 지금 다 같이 물리는 거면, 물론 이제 고점에서 비워두지 못하고 단가를 낮추지 못한 잘못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 그리고 저는 7월부터 강조했습니다. 10월까지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거고 계속 투매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줍줍하자. 천천히 사셔도 된다, 이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버티기 모드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